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경향신문 경제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약식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담당할 안보리 토의 주제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와 관련해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첫 공개 토의의 주제를 맡게 되어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비행금지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도의 항공안전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교묘하게 되살린 입법 꼼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항공안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난 이번 개정은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닌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사회면 기사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조합 사업이 영업 적자를 이유로 내년부터 수도권 버스 환송 제도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승 할인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 1,500원에 마을버스 요금 1,200원을 더한 2,700원을 교통비로 내야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버스 요금을 따로 내야 한다면 생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환승 할인 적자 보전 확대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환승 제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환승제 탈퇴를 강행하면 법적 조치 등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전지훈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미추홀구 날씨는 최고 기온이 25도, 최저 기온이 20도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낮은 기온이 계속되니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간절기인 만큼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정도로 쾌적한 대기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 꽁꽁 숨겨진 진실을 과학으로 낱낱이 파헤치는 탐정. 전지훈의 과학탐정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사건 현장으로 떠나 진실의 열쇠를 찾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찾을 단서는 범죄 도구와 함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상흔입니다. 상흔은 쉽게 말해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처를 보고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 상처를 낸 도구입니다. 도구가 망치, 야구 배트처럼 날카롭지 않은 둔기인지 칼이나 도끼처럼 날카로운 예기인지 상은의 표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둔기를 사용하면 표피박탈, 좌상, 좌열창 형태의 상흔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로 표피박탈은 피부의 맨 바깥층인 표피가 벗겨지는 상처로 내부 손상과 둔기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좌상은 흔히 말하는 멍입니다. 피부가 아닌 그 아래 혈관이 다친 것으로 혈액의 이동과 사인 등을 알려주죠. 마지막으로 좌열창은 둔기 가격으로 인해 피부가 찢어지는 상흔을 의미하는데요. 둔기의 폭이나 타살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예기로 인해 발생한 상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기로 인해 생긴 상흔은 크게 절창과 자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창은 예리한 물체에 베어 피부의 연속성이 끊기는 상처예요. 피부는 부위마다 일정한 섬유질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랑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랑거선을 훼손하는 방향과 힘에 따라서 절창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절창의 형태를 통해 어떤 예기로 어떻게 상대를 공격했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되죠. 예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흔인 자창은 예리한 물체에 찔려서 발생해요. 상처의 깊이와 주변 표피를 확인하면 찌른 무기의 길이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답니다. 둔기와 예기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상처 입힐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더 있는데 어떤 것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네, 바로 총입니다. 총에 맞아 발생한 상흔은 총의 종류나 발사거리 등 아주 많은 단서를 가지고 있어요. 총상은 회전하며 피부를 파고든 듯한 형태와 넓게 퍼져나가며 피부를 손상시킨 형태로 나뉘는데요.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총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알까지 박혀있는 상태라면 더욱 구체적으로 총기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죠. 또한 총상의 깊이나 방향에 따라 사격거리와 방향을 유추할 수 있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이제 상흔을 통해 밝힐 수 있는 정보를 알았으니 지금부터 현장의 상흔들을 전부 찾아 조사해 볼까요? 드디어 오늘의 과학수사 증거, 상흔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증거도 얻었으니 얼른 사무소로 돌아가 수사를 진행해야겠네요.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지만 진실을 찾아 나서는 전지훈의 과학탐정사무소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진선주의 러브 이즈 스릴, 쇼크, 서스펜스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은, 보도의 김세은, 기술의 최병학, 진행의 전지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